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들의 재미난 수업 진행을 맡은 오창재입니다. 2022년 아재 클래스 시즌 3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한 아빠 육아편을 준비했습니다. 10살 전후부터 현재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부르고 있지요. 이들 세대는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를 이용한 소통에 아주 익숙한 세대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알파 세대 자녀와 차근차근 기초부터 애착관계를 잘 형성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선우연 명지대 아동심리치료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정서와 인지발달에 결정적인 4에서 7세 자녀의 아버님들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빠의 놀이가 필수다. 네, 선우연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선우연입니다. 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또 놀이가 왜 중요한지 그것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놀이는 밥이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전에 어떤 신문사와 기획 연재로 참여했던 적이 있는 제목입니다. 밥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사실 수 있을까요? 생존과 연결되어 있죠. 또 밥을 먹지 않는 아이들, 편식하는 아이들, 잘 먹지 않는 아이들 잘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놀이는 마치 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또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이 세상에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놀이가 사실 요즘에 많은 경우에 간과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이가 그렇게 중요한가? 아이들이 더 똑똑하게, 더 공부 잘하고, 더 좋은 대학 가는 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에 같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놀이가 중요해. 그래서 아마 여기에 참여하셨을 수도 있어요. 잘 오셨고요. 놀이는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앞으로 이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놀이는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놀이해준다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놀이를 해준다와 그리고 놀이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놀이를 해준다에는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뭔가 과제를 수행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원하니까 그래 내가 해줄게. 여기에는요 즐거움이라는 게 없어요. 놀이를 여러분이 숙제를 한다, 숙제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즐겁게 숙제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놀이를 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부모님들은요 즐겁지 않으세요. 과제처럼 수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놀이를 그동안 해주셨다면 이제부터 놀이를 하실 수 있도록 놀이한다로 바꿔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놀이를 한다라는 거는요 즐거우셔야 돼요. 내가 놀이를 할 때 아이뿐 아니라 나도 즐거워야 된다. 놀이는요 혼자 놀 수 없습니다. 놀이를 혼자 하는 아이들은요 자기 자극을 추구하는 행동만 해요. 다시 말해서 놀이를 혼자 하는 것은 놀이가 아니죠. 그 아이들은 놀이를 혼자 할 때 즐겁지 않아요. 어떤 감정이나 어떤 경험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놀이는요
공유해야 돼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놀이를 한다라는 것은요, 함께 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함께 할 때 그 사람과 놀이하면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기분, 이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놀이할 때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가 까르르 웃는 그 모습을 부모님이 보시면서 함께 까르르 웃고 기분 좋은 표정과 몸짓과 그런 것들을 드러내 주셨을 때 그때 아이는 비로소 놀이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놀이는요, 함께 했을 때 그때 놀이가 비로소 우리의 중요한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거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놀이하면서 느끼는 그 경험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 알파 세대라고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모든 아이들이 가깝게 스마트폰을 접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너무 자연스럽고요. 스마트폰에 나오는 동영상,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시대이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다 같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더 빨리 스마트폰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자, 스마트폰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스마트폰을 내 손 안에 갖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좋은 즐거운 활동이라 하더라도 혼자 볼 수밖에 없어요. 혼자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TV에서 만화 영화를 볼 때는 그래도 가족이 둘러 앉아요. 엄마나 아빠나 아이나 둘러 앉아서 우리 뽀로로가 어떻게 놀고 있는지 함께 보고 경험하면서 뽀로로가 보여주는 그 활동들을 온 가족이 같이 경험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은요, 내 손 안에 있어요. 나만 봐요. 옆에서 같이 봐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요, 이렇게 너무 손쉽게 혼자 놀이에 빠지거나 혼자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또래들과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 수가 없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지금 현재 아이들이 놀이할 수 없다. 놀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모님이 이럴 때 함께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함께 있고 함께 있으면서 무언가 같이 공유하고 그것이 놀이일 때 이 아이들은 정말 아주 건강한 밥상에서 건강한 밥을 먹고 잘 성장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은요, 관찰을 합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건 원칙입니다. 함께 하고, 두 번째, 함께 하면서 관찰하잖아요. 아빠가, 엄마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놀이를 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때로는 놀이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놀이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태도라든지 엄마 아빠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 나거나 놀래거나 당황하거나 이러한 다양한 정서들을 그때그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게 또 놀이를 함께 하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게 바로 정서입니다. 놀이를 해야지만 함께 해야지만 정서를 발달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서 발달은요. 누군가의 감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감정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왜 그래? 짜증났어? 너 화났구나. 아, 이런 게 화가 나는 거구나. 이런 게 짜증이 나는 거구나. 이거를 아이들이 알아채는 과정이에요. 정서는요.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떤지 또 타인, 함께 노는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를 알아채는 게 바로 정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정서 지능 높이기라는 막 색칠 공부를 사시고 책을 사시고 아이들과 활동을 하는데 절대 그걸 가지고서는 우리 아이 정서 지능을 높일 수가 없어요. 정서 지능은 함께 놀 때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알아채고
그때 화가 나는 아빠의 표정,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어떡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본데?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네가 이렇게 세게 하니까 엄마가 아팠잖아. 이렇게 하면 엄마가 아프구나. 그래서 아빠 아팠잖아. 네가 아빠가 이렇게 해서 몰랐어. 미안해.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조절을 하게 되어져요. 정서를. 이런 기분일 때는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서를 발달한다는 뜻은요. 누군가와 함께 놀 때 그 안에서 내 감정 그리고 함께 노는 다른 사람의 감정 이것을 알아채고 인식하고 그리고 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빠들이 딸이 애교 부리고 아빠 이거 없는 걸로 해줘 이러면은 이제 아빠들이 무너지시는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예쁜 척 해야지. 아빠한테 아빠 도와줘라고 아쉬운 아빠한테 이제 조금 내가 불편한 걸 도와줘라고 해서 아빠가 도와주는 것을 하게 만들면 아빠가 되게 기분 좋게 도와줘. 기분 좋게 내 마음을 알아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과정. 이게 바로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이에요. 자,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겪은 아이들이요. 바로 또래들 사이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들은요. 어떻게 내가 감정을 조절해야지 타인의 감정을 내가 그 자리에서 알아채고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정서 지능입니다. 정서 지능은요, 내 감정을 빨리 알아채고, 함께하는 타인의 감정을 빨리 알아채고, 그리고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그 사회 구성원들이 나를 더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과정이 바로 정서 지능이에요. 책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색칠 공부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 지능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 발달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정서 발달을 기초로 해서 발달하는 게 바로 사회 지능입니다. 정서 발달 없는 사회 지능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정서가 기초가 되어져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럼 내가 거기에 어떻게 맞춰서 행동해야 되지? 이것을 알아채는 게 바로 사회성입니다. 또래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면서 함께 어우러 노는 것을 잘하는 아이는요, 우리가 사회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만난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저희 반에 전도왕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처음 저희 교회에 나온 다음부터 매주 한 명씩 친구를 데리고 와서요. 결국 그 아이는 한 달 동안에 거의 10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전도왕이 됐는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여기에 오게 됐니?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가자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자고 해서 뭐 때문에 왔어? 제가 가는 곳은 즐거울 것 같아서요. 제가 하자고 하는 것은 재밌을 것 같아서 따라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인기 있는 아이였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이 아이는요, 친구들이 옆에서 왜 교회에 처음 나오는 아이들이 집중을 잘 못하고 막 두리번거리고 막 말 시키고 예배에 잘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걔를 이렇게 좀 한번 쳐다보면서 같이 미소 지고 귀 기울여 들은 다음에 그리고 다시 또 자기 예배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이에게 너가 친구들이 너를 계속 방해하고 예배 못 드리고 있었는데 너 그때 어땠어?
그 아이들이 처음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웃어주고 같이 미소 지어주고 나면은요, 그 아이들이 안심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의 사회성이 엄청 높은 아이였던 거예요. 이 아이는요, 아이들의 작은 그 요구에도 빨리 알아채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되게 알아채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얘랑 놀 때 즐겁고 신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요.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채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그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그와 같은 경험을 해줬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빨리 잘 알아채주고 그것을 잘 공감해주는 그런 경험을 했었을 아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걸 되게 잘 알아채주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 아이랑 함께 있으면 즐거워요. 그 얘기는요, 이 아이는 잘 노는 아이예요. 놀이를 잘하는 아이고 친구들과 함께 노는 방법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성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잘 놀아야 돼요. 친구들과 함께 놀 줄 알아야 돼요. 친구들과 놀면서 싸우고 화나고 삐져서 집에 돌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유치원에서 쟤 때문에 쟤랑 놀기 싫어, 쟤랑 같이 있으면 힘들어,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잘 논다라는 것은 바로 사회성과 연결되어 있고요. 사회성이 높은 아이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리더십을 가진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달시킬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공존지수예요. 공존지수라는 것은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공동체,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능력, 그게 바로 공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공존 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같이 공동체를 가지고 서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인정받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바로 놀이가 있습니다. 놀이하면서 아이들이 규칙을 지키죠. 내가 1등 하고 싶고, 내가 주인공 되고 싶고, 내가 가게 주인 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뭐 편가르기 할 때 내가 대장 되고 싶고, 영웅 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 놀 때는요, 그 네트워크,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한 번 했으니까 그 다음 너가 해. 이번엔 너 차례야, 이번엔 내 차례야. 우리 잡기 놀이,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얼음땡 놀이, 여러 가지 놀이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놀이들은 바로 이러한 공존 지능을 높이기 위한 놀이들이에요. 함께 놀면서 규칙을 지켜가고 함께 놀면서 내가 꼭 술래만 되려고 하지 않고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규칙을 통해서 그 함께 노는 아이들과 계속 놀이를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 언제든지 내가 또 그 친구가 놀고 싶을 때 찾아가면 언제든지 그 친구가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바로 공존지수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3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놀이는 바로 이렇게 정서, 그리고 사회성, 그리고 마지막에 공존성, 이 정서성, 사회성, 공존성을 발달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기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놀이는 바로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놀면서 이 과정들을 발달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놀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밥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놀이는 이제 함께 해야 한다라는 첫 번째 주제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은요. 부모님은 그래서 함께 놀아야 합니다. 놀아주시기보다는 나도 즐겁고 같이 신나게 노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놀 때는요,
부모님 특히 이제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놀 때는요, 아빠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랑 놀 때 즐거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랑 놀 때는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뭔가 이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앉아서 정적으로 노는 놀이를 아이들은 더 좋아하는데요. 아빠에게는요, 뭔가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조금 이제 필요한 그런 놀이를 기대해요. 다시 말해서 아빠 같이 놀자, 아빠 놀아줘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했을 때 아빠는 이 아이가 나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놀 것인지를 알아채시는 게 또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활동적인 놀이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아빠들의 놀이는요, 아이들이 기대하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활동적인 놀이들을 더 기대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활동적인 놀이를 하시기보다는요, 처음에 먼저 접촉부터 시작을 하세요. 네, 놀이의 시작은 접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눈 맞춤도 접촉이에요. 또 미소를 서로 교환하는 것도 접촉입니다. 우리가 그거 만지는 것만이 접촉이 아니라요, 같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자체가 접촉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놀아주실 때는 첫 번째 접촉을 하셔야 돼요. 그 접촉의 출발점은 눈 맞춤입니다. 서로 마주 보셔야 돼요. 저는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놀 때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아이와 놀아줘야 합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코칭해 주는 것들을 하는데, 그때 많은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태도 중에서요, 아이 뒤에 계세요. 아이가 앞에서 놀고 부모님들이 뒤에 앉아서 그 아이 놀잇감을 함께 보면서 노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주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놀잇감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 같이 표정을 보셔야 돼요. 몸짓을 보셔야 되고 접촉점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어떤 이 놀이를 하면서 어떤 기분을 갖고 있는지 그것들을 같이 관찰하실 수 있는 위치 마주보고 노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접촉은 이렇게 눈 맞춤에서부터 출발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기분 좋은 표정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도 즐겁다, 재미있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노셔야 되는데, 물론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아이들 놀이가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은 재미있는 척 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어른들은요, 재미있는 척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척 하는 거를 배웠어요. 우리는 이제 사회성을 키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없어도 재미있는 척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놀 때는 좀 열정적으로 과장된 제스처를, 몸짓을 쓰면서 놀아주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도 즐겁구나, 엄마도 즐겁구나, 나도 즐거운데, 이렇게 느끼게끔 해주는 게 접촉입니다. 놀이하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과 이 접촉할 때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요, 놀이할 때 그 즉시 항상 즐거운 것만 보여주실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좀 이제 아이의 태도라든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실 수 있잖아요, 놀이하면서. 그때 부모님들이 뭔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고 싶으세요. 그때 부모님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한테 왜 그렇게 했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지 이제 훈육이나 교육이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놀이는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놀이할 때는요, 부모님들이 내가 원하는 놀이 방법을 아이에게 제시하거나 부모님의 생각을 아이에게 요구하시면 안 돼요. 놀이는요, 따라가시는 겁니다. 놀이 자체는요, 아이의 놀이에 따라가는 거예요. 눈 맞춤을, 눈높이를 아이에게 맞춰주시는 게 바로 놀이입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접촉점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요. 두 번째, 따라가면서 놀아주셔야 돼요. 어떤 놀이든지 아이가 선택한 놀이를 나는 함께 즐기겠어, 재미있지 않더라도 즐거운 척 하겠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놀이를 하실 때에는 항상 아이 놀이를 따라가라. 따라가는 말이 어려우시면요, 모방해라, 흉내내라. 아이가 선택한 놀이를 나도 선택하고, 아이가 하는 방법을 나도 따라가고, 물론 이제 아이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던지기, 아주 굉장히 세게 막 그 놀잇감을 던지면서 또는 과격하게 로봇을 가지고 부모에게 공격을 하는 놀이를 할 때 그것까지 따라가시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에는 보여주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놀 거야. 따라가면서 너는 그렇게 놀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놀 거야. 그래서 강요하지 않고 아이가 보고 그 자리에서 아빠는 저렇게 노네? 저것도 재밌을 것 같아. 너도 그렇게 노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와 호흡을 맞추시는 거죠. 이게 바로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절대 모방한다고 해서 아이 놀이가 부모님이 생각할 때 너무 낮은 수준에 저렇게 놀다가 또래들하고 어떻게 놀겠어? 라는 생각을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은 내가 놀이를 주도하고 또 내가 신나는 놀이를 제시했을 때 부모님이 따라만 오신다면 아이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래들과 놀 때는 더 잘 노는 방법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가세요. 아이의 놀이를 함께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모님은 놀이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말을 잘하던 잘하지 못하던, 제가 전에 상담을 했던 어떤 부모님은요, 아이가 엄마와 같은 언어적 수준, 엄마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아이하고 의사소통을 한 번도 안 하신, 생후 1년 동안 아이하고 의사소통을 한 번도 안 하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말해봐야 뭐예요? 아이가 못 알아들을 텐데. 언어는요, 부모님이 끊임없이 이 얘기 저 얘기 하셔야지 그때 아이들은 언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특히 놀이하면서 가장 많은 말을 하실 수 있거든요. 가장 많은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하는 과정에서는요, 부모님이요, 말을 많이 해주세요. 와, 네가 신나는구나. 네가 그걸 가지고 노는 게 정말 재밌어 보인다. 나도 같이 놀아야지. 너는 그걸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너는 그걸 하는구나 해놓고 엄마나 아빠가 놀이할 때는요, 입 꼭 다물고 침묵하고 조용히 또 노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해. 나는 이런 방법을 썼어. 이것도 재밌어. 이렇게 놀이하면서요, 언어를 교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상호 교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접촉도 상호 교류고요. 또 즐거움도 상호 교류고요. 언어도 상호 교류예요. 놀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레고를 가지고 같이 레고 만들기를 한다라고 하시면서 집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들면서 내가 무엇을 만들고 있고 내 생각은 어떻고 너의 생각은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교류할 때 아이들은 언어도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자, 언어를 서로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놀이예요. 놀이하면서 역할극을 하죠. 가게 놀이를 하고 주차장 놀이를 하고 병원 놀이를 하고, 여기에는 끊임없이 언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놀이를 많이 하는 아이들, 함께 놀이를 많이 경험한 아이들은요, 놀이성도 좋지만 언어도 더 잘 구사합니다. 왜냐하면 입을 꼭 다물고 노는 아이들은 없어요. 가끔 선생님들에게, 놀이치료 선생님 훈련을 시킬 때 놀아보세요 하면 조용해요. 입을 꼭 다물고 성인들은 놀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을 자세히 보세요. 아이들은요, 끊임없이 떠들면서 놉니다. 그게 놀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이하실 때는요, 부모님들이요,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꼭 놀이할 때뿐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뭐 산책을 하거나 또는 같이 뭔가 모여 앉아 있거나
또는 아이와 같이 뭐 잠자기 전에 시간을 같이 보내실 때예요. 부모님이 뭐 옛날 이야기, 옛날에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어릴 때요 할머니한테 정말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오면서 성장을 했어요. 할머니 품에서 항상 잠들었는데 보면은요 항상 그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전래동화예요. 보니까 전래동화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할머니의 목소리로, 할머니의 생생한 경험으로, 또 저희 할머니는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그 일사후퇴 때 넘어오신 그 마지막 그 배를 타고 인천으로 넘어오는 그 피난길에서 본인이 얼마나 그 어려운 모험을 했는지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하도 들어가지고요. 생생해요. 마치 제가 그 배를 타고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모님들이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든지 부모님의 경험들,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누셔야 돼요. 이제 유치원 시기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기 아이들은요 이야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부모님이 경험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아이들은요 초기 시기 만 1, 2, 3세 시기 동안에 겪었던 경험들을요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이건 당연히 이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너 그거 기억 안 나? 우리 뭐뭐 가지고 놀았었잖아. 어디 놀러 갔었잖아. 애들 기억 못해요. 그래서 요 시기 4살부터 7살 요 시기에 많이 우리가 무슨 놀이를 했고 어디 놀러 갔었고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를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남편과 내 남편과 아이와 이렇게 그 산책을 많이 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산책 간다 할 때 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때 따라 나와요. 자기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저희는 걷고 따라 나올 때 항상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냐면, 길가에 그 개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미 얘기를, 이제 개미가 이제 여행 모험 가는 이야기들, 개미가 지금 개미가 저기 있는데 그 개미가 저희 아이 이름이 요한인데, 요한이라는 거인이 옆으로 지나가는 걸 보고 저 개미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막 도망가고 있네? 개미 한 마리를 봤는데 그냥 과장돼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막 얘가 까르르르 웃고 즐거워하거든요. 자연물, 우리가 산책하면서 보는 그런 과정들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아이에게 같이 경험하는 것처럼 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많이 가졌는데, 지금도 성인이지만 저희 아이는 지금도 어릴 때 개미 얘기했던 것들을 개미 시리즈로 얘기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개미들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라는 거인들이 개미 세계를 침범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리즈로 저희가 같이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아직도 생생하대요. 예. 그건 개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와 함께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그 경험을 아이가 긍정적 정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 일인데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14일 동안인가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구출되지 못하고 빗물을 받아 먹으면서 생존했던 어느 한 여자분의 사례가 기억이 나요. 그 여자분이 그 긴 시간 동안 깜깜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냐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그 시간 동안에 부모와 함께 했던 즐거웠던 경험들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냈대요. 부모랑 어릴 때부터 즐거웠던 경험들, 놀았던 것들, 즐거운 것들만 다 끄집어내서 이런 즐거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다시 부모를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대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떠올릴 게 없으면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텨내지?
이 분은 부모님하고 그런 즐거운 경험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14일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아이들과 놀아준다는 것은 바로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과 즐거웠던 경험들을 간직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또 중요한 계기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접촉점을 가지고 서로 눈을 맞추면서 서로의 감정이나 기분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보여주면서 놀아주시는데, 그때 아이들 우선 먼저 따라가시면서 놀아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말을 많이 해주세요.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의 이야기 또는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들, 동화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아이들하고 나누시는 게 저는 아이들이 부모와 놀았어, 함께 재밌게 놀았어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놀아줬어가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엄마 아빠랑 재밌게 놀았어, 그것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아이들은 정말 잘 논 거예요. 우리는 놀았다고 하는 것이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놀았다와 아이들이 생각하는 놀았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놀았을 때는요, 아이들이 즐거워야 돼요. 신나야 되고요. 흡족하고 기분 좋아야 됩니다. 그 경험을 부모님도 했다며, 엄마 아빠가 아이랑 놀면서 아빠도 재밌었네, 기분 좋았네, 오늘 재밌었다, 신났다, 아빠도 느낀다면 정말 잘 노신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오늘 재미없었어, 지루했어, 억지로 놀았네, 힘들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시간 우리 아이도 재미없었고요, 힘들었어요. 이 아이도 아빠랑 억지로 노는 거예요. 정말 아이도요, 아빠랑 놀아주느라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놀이는요, 공유를 하기 때문에 정서도 공유하고 놀이도 공유하지만 정서도 공유하기 때문에 아빠가 느꼈던 경험을 아이들도 똑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아이에게서 찾으세요. 아이가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면서,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TV에서 코미디 개그 프로 보시면서 웃으셔요? 그렇다면 아이들하고도 웃으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노는 것들을 보고 내가 공감대를 가지고 먼저 따라가면서 놀으려고 준비를 하신다면 우리도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어머님이 남자아이,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을 있는데 딸들과 노는 거는 재밌대요. 근데 아들하고 노는 건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는 너무 거칠게 놀고 똑같은 놀이를 반복해서 놀기 때문에 표정을 봐도 엄마가 재미없어 하는 표정이고요. 조만간 하품을 할 것 같은데 역시나 하품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랑 놀면서 하품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어떻겠어요? 더 보채죠. 엄마랑 더 놀려고 더 집착하고 더 보채게 돼요. 엄마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엄마에게 엄마도 즐거움을, 그 놀이를 하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쓰는 포인트를 찾아드리고 도와줬더니 어머님이 비로소 조금 즐겁네요. 아이랑 얘가 무슨 놀이를 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점에 아이가 변화하더라고요. 그 시점에 아이가 거친 놀이를 멈추고 엄마에게 맞추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바로 놀이는 이겁니다. 조율을 배워요. 아이들은요, 내가 원하는 놀이를 충분히 했을 때, 그리고 함께 놀아준 부모님 또는 친구들, 어떤 누군가가 함께 놀아줬을 때, 중요한 사람이 함께 놀아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맞추어 주면요, 드디어 아이들도 맞출 수 있어요. 함께 노는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는 함께 하면서 부모님이 먼저 아이에게 맞춰준다면 아이도 부모님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놀이는 아이들이 조율하는 걸 배웁니다. 그게 조절이지요. 조절을 우리 아이가 잘 못한다라고 하신다면 먼저 놀아보세요.
놀이하면서 아이를 따라가지고 아이가 원하는 놀이를 아이가 흡족할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처음에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까지 충분히 놀아주세요. 시간을 좀 투자하세요. 그러고 나면 아이가 이제 어느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만 놀아도 되겠다. 엄마 이제 나 혼자 놀게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합니다. 놀이는 부모님이 투자하셔야 돼요. 아이에게 놀아주는 투자는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또래랑 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놀이는요, 부모님이 함께 놀아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래들과 노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는 중요하고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과 놀아주시되 또래들과 함께 놀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형제 자매와 놀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형제 자매가 서로 같이 놀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외동이다, 형제 자매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친구를 초대하게 하세요. 저는 잘 못 노는 아이들일수록 남의 집에 가서 놀게 하지 않고 어디 놀이방 가서 놀게 하지 않고요. 자기 집을 아지트로 친구를 초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라고 하거든요. 내가 놀았던 놀잇감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놀아야지 아이들이 더 잘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집으로 초대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때 부모님도 함께 참여하면서 놀아주세요. 형제 자매와 노는 게 더 좋고요. 형제 자매가 없다면 친구들을 초대해서 놀게 해주고 그 친구와 더 잘 놀 수 있게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면서 놀아주세요. 그래서 놀이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놀 때 드디어 놀이는 또래와 함께 놀 때 드디어 이제 부모님은 이제 서서히 또래에게 넘겨주고 부모님은 뒤로 물러나도 됩니다. 또래랑 노는 게 더 재밌어지면요, 더 이상 이제 부모님은요, 놀아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함께 노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회를 이제 또래들에게 주세요. 친구들에게 주시면 됩니다. 자, 부모님이 이제 엄마 놀이와 아빠 놀이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엄마는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엄마로부터 기대하는 거는요, 내가 뭔가를 이제 엄마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말했을 때 엄마가 그것을 들어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고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런 놀이를 좋아해요. 그런데 아빠들에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빠들과 놀이할 때에는요, 아이가 더 신나고 더 흥분하고 또 더 신나는 것들을 더 찾아가는 놀이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아이들과 놀 때 저는 이제 아기 때 아빠들이 아이들을 왜 그 침대에다가 확 던지는 그런 놀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서 막 무섭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럼 그만 놀아라고 하면 또 갑자기 아빠한테 가서 또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양가적이죠. 그거는 뭐냐면 엄마로부터는 위로를 받고 싶은 거고요. 아빠로부터는요, 긴장감 그리고 흥분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줄다리기를 하는 아이들을 부모님이 양육에 일치를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또 싸우시면 안 돼요. 이때 엄마는 위로만 해주시면 돼요. 또 아빠는 다시 해볼까 하고 또 도전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놀이는 아이가 위로를 받을 때는 엄마한테 가고요. 또 흥분을 하고 싶을 때는 아빠한테 가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 아이의 수위를 맞춰서 아이가 조절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사용해서 활동적인 놀이를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은 도전하는 놀이를 해야 합니다. 항상 안전한 놀이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도전하는 놀이를 할 때는 그때가 바로 아빠가 등장할 때예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아빠가 있으면 든든해. 아빠가 있으니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아빠가 놀이를 하실 때에는요, 도전하게 하고 대신에 두렵고 무섭고 떨리게 하시면 안 돼요. 도전을 하는데 해볼만 해. 괜찮아.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놀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어떻게 놀면 좋을까, 부모님들이 어떤 놀이를 함께 하시면 좋을까, 그래서 아주 낮은 단계부터 조금 높은 단계까지 조금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함께 하는 접촉 놀이예요. 안전한 놀이부터 출발하시면 좋죠. 그래서 아이와 같이 가장 안전한 놀이가 이제 까꿍놀이서부터 출발을 해요. 까꿍하고 갑자기 이게 숨바꼭질 같은 거죠. 숨었다가 갑자기 확 나타나서 아이를 깜짝 놀래키는데, 근데 그게 되게 흥분되고 재밌는 거죠. 그래서 아빠들이 할 수 있는 놀이 중에서요, 저는 숨바꼭질 놀이, 찾기 잡기 놀이, 그리고 까꿍놀이, 이런 것들 일종의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좋은 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아이들은 아빠가 막 끌고 막 다니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담요 같은 거를 놓고 그 위에 아이들을 앉히고, 그리고 이제 뗏목 태우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 뗏목을 태우면서 막 아이들이 불안하고 무섭지만 꽉 잡고, 꽉 잡아, 자 이제 어디 갈까요 하고 막 가서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신나고 재밌어하고, 자 어디 갈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또 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아빠가 제공해 주는 놀이가 안전하지만 약간 또 무섭기도 하고,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하면서 신나고 재밌고, 또 그 시간에 아빠가 우리를 더 기분 좋게 해줘, 더 신나게 해줘를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몸놀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라고 해서 무조건 몸놀이만 해주실 수는 없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동화책을 읽으시면서, 아니면 만화를 같이 보시면서, 아이들이 저는 스마트폰을 보는 것보다는요, TV를 통해서 만화를 가족이 같이 보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매체를 피해서 살 수 없다고 한다면요, 아이들에게 단독으로 스마트폰을 주시기보다는요, 같이 보세요. 네, TV를 통해서 보세요. 저는 요즘에 블루이라는 호주에서 나오는 만화 영화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만화 영화 보면서요, 제가 빠져들고 있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놀아야 된다 부모님에게 알려주는 모든 메시지가 그 블루이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블루이 같은 거 같이 보면서, 뽀로로를 보면서 타요 이야기, 토마스 기차,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같이 그 이야기를, 그 줄거리를,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시고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타요 버스 출발한다, 아 빨간 버스 출발하네, 같이 옆에서 흥을 돋궈주시면 돼요. 추임새를 넣어주시면서 오늘 뽀로로가 친구들하고 뭐뭐하고 놀았어,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신다면 이러한 그 매체도 충분히 놀잇감이 되어집니다. 대신 여기는요, 함께 보셔야 되고요, 함께 그 프로그램을 공유하셔야 되고요, 이야기를 나누셨을 때 그때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게임을 하게 되어지죠. 간단하게 이제 무언가 규칙 있는 게임을 시작하는 연령이 바로 4세 유치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간단한 거라도 규칙이 있으면 재밌어 해요. 그 시기가 바로 요 시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아이들이 하는 간단한 그 게임 놀이를 부모님이 함께 참여를 하시면서, 가끔 부모님들은요, 게임 놀이를 하면서, 보드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때 규칙을 알려줘야겠어, 지는 거 이기는 거를 배우게 해주겠어 라고 하시는데, 게임 놀이도요, 놀이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놀이는 즐거워야 되지, 아이가 규칙을 배우고 지고 이기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다 배울 수 있어요. 놀이를 게임으로 하신다고 하실 때에는요, 그냥 져주셔도 돼요. 아이가 즐겁고 좋아한다면 져주셔도 돼요. 집에서 부모님이 너무 유능해서, 저는 이런 아이들을 놀이치료실에서 많이 만나요. 부모님이 너무 유능해서 얘가 놀 때마다 한 번도 부모를 이겨본 적이 없고 맨날 놀이를 배워야 됐던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요, 저랑 같이 놀이하러 오면은요, 무조건 5대 0도 안 돼요. 20대 0으로 자기가 이겼을 때, 그때 비로소 오늘 재밌었다,
저는 10대 0쯤 되면 이제 얘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아이가 못 채웠던 욕구들을 치료실에 와서 막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져주는 것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규칙을 배우고 또 이제 사회적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이 져주시고 또 아이가 내가 게임을 잘한다 라고 느껴야 돼요. 초등학교 교사인 부모님이 계셨어요.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앞두고 3개월 전에 저한테 오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를 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만난 사회성 없는 아이, 애들하고 잘 못 노는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3개월 속성으로 학교 갈 준비를 해주세요 라고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딱 들어와서 놀잇감들을 이렇게 가지고 놀기보다는요, 이제 얘가 한자 공부를 되게 많이 시켰나 봐요, 부모님이. 딱 보더니 젠가 게임에서 한자가 명가라고 적혀 있었는데, 딱 들어와서 명가가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자를 알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스케치북에다가 한자를 써요. 그러면 제가 맞추는 그런 게임 놀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몰라서 못 맞출 정도의 어려운 한자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자를 맞히면, 제가 이제 못 맞추면 자기가 그 한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놀이치료실에 놀잇감이 엄청나게 많은데, 얘는 오면 스케치북하고 연필만 있으면 돼요. 그걸로 저랑 얘랑은 놀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그 시기에 아이들이요, 이렇게 팽이 돌리기, 탑블레이드가 유행이던 때였는데,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요, 계속 그걸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면 재밌겠다라고 했더니 나도 이거 해봤어요. 할 줄 알아요. 그러길래 이제 같이 봤는데 못 만지고 있길래 제가 이제 끼는 방법부터, 돌리는 방법부터 먼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난 다 알고 있죠 막 이러면서 이제 끼고 하는데 못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저희 놀이장에 선글라스 까만 게 하나 있었어요. 얘가 이거 뭐지? 껴봐야겠다 하고 선글라스를 딱 낀 다음에 갑자기 팽이를 돌렸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얘는요, 제가 그랬죠. 네가 그 선글라스를 끼고 나니까 너무너무 잘한다. 선생님이 졌어. 선생님 못하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얘는요, 놀이치료실에 들어오면 선글라스부터 어딨니에요. 얘가 오기 전에 항상 선글라스를 그 자리에 놔둬야 돼요. 딱 이제 하다가 놀이가 잘 안 될 것 같으면요, 선글라스를 딱 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져줘야 돼요. 막 정말 미숙한 척을 다 하면서 얘가 선글라스를 꼈을 때가 제가 제일 힘들어요. 얘가 되게 미숙하고 잘 못 노는 아이인데 선글라스를 또 끼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말 어설픈 행세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3개월 만에 사실 아이가 바뀌지는 않는데, 저는 정말 행운이었던 게 선글라스 덕분에 이 아이가 선글라스를 끼면서 내가 선글라스를 끼면 변신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놀이를 잘하는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더 이상 한자 쓰는 걸 멈추고 선글라스를 끼는 것도 점점 멈추고 선글라스 없어도 된대요. 이제는 내가 놀 수 있대요. 그러면서 놀이의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또래들과 이제 놀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요, 유치원 이제 7세 반이죠.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애들이 놀이할 때요, 가가지고 슬쩍 지나가는 척 하면서 방해하고 발로 차고 하는 아이였어요. 참여하고 싶은데 잘 못 노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 사이에 들어가서 아직 잘 못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관찰자 역할을 한대요. 걔 보고 있다가 집에 와서 연습하고 다시 가서 애들하고 놀고, 그래서 와, 너 잘한다. 그때 막 신이 나서 놀고. 자, 아이들은요, 이겨보는 경험, 잘해보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갑자기 애들 사이에 내보내고 가서 해봐. 안 돼요. 좌절하고 실패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놀이를 주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져주시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또래들은 져주지 않아요. 일부러 부모님처럼. 부모님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져줘야 하는 이유는요, 이 아이가
내가 놀이를 더 재밌게 또 또래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바로 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는요, 자유롭게 아이와 놀이를 하시려면요, 놀이의 주제를, 놀이 선택을, 놀이를 하는 모든 과정을 아이에게 맡겨라. 두 번째, 놀이를 우리가 무엇을 놀았어 보다는 어떻게 놀았어, 얼마나 즐거웠어, 신났어, 과정을 부모님이 즐기시는 겁니다. 승패에 연연해하지 않으시고요. 부모님은 져주셔도 돼요. 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기는 경험을 갖게 하는 거는 부모밖에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벌칙이 있으면 더 재밌어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재밌는 벌칙도 만들고, 또 아빠 혼자서 노는 놀이가 제한되고 몇 개 없으시면요, 아빠들 모임, 엄마들만 모여서 노시나요? 아빠들도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과 어울려서 함께 노는 그런 그 가족놀이 같은 거를, 또는 또래 놀이들을 같이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놀 때는 실컷 노셔야 돼요. 놀이는요, 어설프게 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길게 노시는 것보다 짧고, 그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노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놀이는요, 질이에요. 양이 아니거든요. 놀이는 질적으로 노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시간 5분을 놀더라도 그 5분 동안 내가 집중해서 노시면 아이들은 30분, 1시간 논 거와 같은 효과성을 갖게 되어지고, 아이들은 1시간 놀았다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1시간을 놀았지만 집중하지 않고 실컷 놀지 않으시면 아이들은요, 5분도 안 놀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놀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요, 부모님 그 시간은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요, 부모님이 실컷 놀았다라고 느끼게끔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질적으로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가정에서 한번 놀아보시고요. 또 이제 놀이하는 다양한 것들은 요즘 좋은 만화, 영화 프로그램에서 놀이에 할 수 있는 소재들, 주제들 되게 많아요. 같이 그것들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재미있게 들으셨죠? 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정서를 알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사회성이 정말 발달된다는 것을 정말 실감나게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그 질문을 가지고 교수님께 몇 가지를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네, 정말 이 시간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그냥 마음속에서 내가 옛날에 이런 아이들하고 못 놀아준 게 정말 막 생각이 막 나고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네, 시청자들께서 질문을 몇 가지를 주셨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아이와 놀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3살 된 아들과 자주 놀긴 했는데 아이가 자주 운답니다. 네.
달리거나 공 던지기 하다가도 울고 낱말 뽑기를 하다가 져주질 않았더니 또 아내가 아이와 잘 놀아주지 못한다고 또 핀잔을 줬던 모양입니다. 네, 애들을 울리지 않고 잘 놀아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는 이유도 사실 잘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좀 이기면 뭐 좀 어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아빠뿐 아니라 엄마들도 그런데 둔감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가 지금 이 놀이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포인트를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죠. 그냥 하기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놀아주니까 즐거워하겠지. 이런 일방통행식의 조금 상호작용을 하시는 분들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빠가 놀아줄 때 되게 무서울 수 있어요. 어떤 놀이를 하면서 긴장될 수 있는데 아이가 그냥 그것을 참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계속 이제 그것을 더 해주면 좋아하겠지, 더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잘 맞춰주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놀아주실 때는요 살피셔야 돼요. 아이가 정말 이게 좋아하는지 불편한지 아니면 무서워하는지 아니면은 아이가 좀 이것이 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좀 해주셔야 돼요. 그냥 하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놀이도 상호작용이에요. 주고받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어땠어? 라고 물어보시거나 뭐가 재밌었어?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그런 부분을 해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놀이에도 좋은 놀이와 나쁜 놀이가 있을까요? 아이에게 잘못된 습관과 생각을 가지게 하는 놀이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하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좀 예를 들어 보면은요, 제가 실제 이제 보았던 아빠와 딸의 모습이었는데요. 아이가 이제 음식점을 오픈해서 자기가 음식을 차리고 아빠가 자기 식당에 이제 초대돼서 오는 식당 주인 놀이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빠가 딸이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식당 손님이 왔는데 왜 이렇게 느려요? 빨리 좀 해주세요. 이거 내가 주문한 거 아닌데 제가 주문한 거 뭐뭐인지 다시 말해보세요. 아이가 부주의하고 주의력이 약하다고 아빠가 가게놀이를 하면서 메뉴를 시킬 때요. 한 개만 시켜도 되시는데 저는 뭐뭐 하고 또 음료수는 뭐뭐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놓고 아이가 그걸 다 기억했는지 확인하시면서 노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산을 할 때 계산을 이제 지금 내가 500원 드릴 테니까 얼마 거실러 줘야죠. 이렇게 하면서 거의 많은 시간들을 학습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옳지 않은 놀이 방법이고 이거는 놀이를 가장한 가짜 놀이라고 보고 있어요. 놀이는 그 아이가 왜 가게 놀이를 했냐면요. 주인 되고 싶고 접대하고 싶고 아빠가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싶은 것 뿐인데 이 시간에 아빠는 학습을 생각하시면서 놀아주신 거예요. 이런 방법들은 옳지 않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건 피곤한 아빠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아이와 놀아주는 것을 아빠도 함께 즐기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그럼 좀 놀아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좀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냥 아빠의 기분이 안 좋으니 놀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빠가 피곤하고 힘들 때 억지로 놀아주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놀이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빠랑 놀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아버님이 아이랑 정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밥 먹고 뭐 지금 쉬는 시간에 아빠랑 특별 놀이를 할 거야.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줘. 그리고 그 시간에 아이가 특별놀이 시간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같이 놀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 놀 수 있는 시간대와 그런 장소와 이런 것들을 아버님이 약간 안전하게 구조화해서, 놀이는요 안전한 구역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놀이할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놀이실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놀이방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을 같이 배려하시면서 놀아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이와 어떤 안전하고 또 서로 간에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놀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는 것도 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네. 아이가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하신 중에 저희가 들어보니까요. 아, 정말 이 아빠들이 아이와 놀아줄 때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물론 많이 들어줘야 되겠지만, 그리고 정말 그 재미있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요. 근데 이 좀 아버지들이, 과묵한 아버지들이 좀 있거든요. 얘기를 잘 안 하는 아버지들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어이씨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 네, 과묵한 아버지들에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과묵한 아버지들께서는요, 어린 시절에 과묵한 부모님, 과묵한 아버지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링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은 있지만 아마 어색하신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가족이 아빠 혼자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보다는요, 엄마나 형제 자매나 다른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협력자를 좀 좋은 자를 구하시면서 같이 노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맞벌이 하는 부부이신데요. 네, 주말에 5살 딸아이와 놀다 보면, 멈추지 않고 계속 놀아달라고 하네요. 네, 책 읽어줄 때도 계속 읽어달라고 조르는데, 정말 어떤 때는 목이 쉬시는 모양이에요. 노는 것도 좀 적당한 그런 시간이 좀 있을런지, 그리고 놀이를 엄마나 아빠가 그만둘 때 아이들이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네,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번 놀 때 실컷 재밌게 놀아주시면 좋은데 아마 미지근하게 반 정도밖에 안 놀아주시면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거죠. 아이는 계속 욕구가 채워지지 못했으니까 계속 조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노실 때 조금 이제 질적으로 충분히 놀아주시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는요. 조금 시간을 정해놓고 노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타이머를 맞추시라고도 해요. 때로는. 너무 보채는 아이들에게는요. 지금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까지 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다 됐으면 타이머가 울릴 거야. 그럼 놀이 시간이 끝날 거야. 미리 예측 가능하게 알려주고요. 놀다 보면은 아이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타이머의 도움을 얻으세요. 타이머가 울리면 놀이 시간이 끝났네. 우리 다음에 또 특별 놀이 재미있는 놀이 하자라고 하시는 방법도 팁입니다. 아이들이 어쨌든 이게 쉽게 이해하고 또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서 아이들을 잘 달래야 되겠네요. 그러니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세요. 네. 예, 엄마, 아빠 역시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7살 아이가 학습 의욕이 높은 모양입니다. 학습지 문제도 잘 푼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아는 척을 많이 해서 친구들이, 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친구들이 기분이 많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왜 이 아이는 자꾸 이제 자기가 아는 것을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지 부모님이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또, 이 친구들을 배려하려는 마음을 아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부모님이 먼저 아이랑 놀면서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부모와 놀이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이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아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하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당연히 여기지 말고 네가 계속 앉아서 계속 집중해서 놀이하고 있네. 집중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셔서 아이가 굳이 밖에 나가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아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인정해 주시면 되죠. 부모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그렇게 참 중요한 것이군요. 네, 대신에 구체적으로 칭찬하셔야 돼요. 너 똑똑해, 너 멋져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무엇을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네. 알려주시면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나는 칭찬받을 수 있구나라고 배우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구체적 칭찬이 좋습니다. 이 관련돼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가 자녀들을 늘 학습시키고 싶어하고 훈계하고 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놀이를 통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의 말씀은 놀이는 즐거워야 된다는 네. 쪽으로 계속 말씀하시니 이 두 가지 생각들이 계속 이제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엄마 아빠들 사이에서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놀이에는 정말 어떤 교훈이나 어떤 훈계나 어떤 그런 어떤 기능이 전혀 없는 건가요? 놀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규칙 있는 게임 놀이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 연령에 맞는 시기에 필요로 하는 그런 그 교육적 접근이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이들은 놀이하면서 사회적인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그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스갯소리로 교민들 사회에서 특히 이제 그 이민을 가셔서 교민이 되셨을 때 유치원을 다녀본 아이와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초등학교부터 입학해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을 때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치원을 다녔을 때는요 놀아본 아이예요. 유치원에서 놀이를 했던 아이는요 그 사회의 문화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이민을 가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시민이 완전히 되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학습부터 한 거예요. 놀이 경험을 시작하지 않은 거죠. 네. 그만큼 놀이는요, 그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요. 놀이를 하지 않으면, 놀이를 같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그런 그 공동체성을 적게 갖게 되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놀이가 갖고 있는 특성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경험, 요구하는 그 특성들, 사회적인 개념들, 뭐 관습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학습이 들어가면은 아이들은 그것을 충분히 배울 수 없겠죠. 그렇군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같아요. 놀이를 통해서 더 좋은 걸 줘야 되겠다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당연하긴 한데 거기에 학습이 들어가면 오히려 공동체 생활의 문화를 익히는데 방해가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정말 부모님들께서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게임을 많이 하려고 해서 정말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초보 아빠입니다. 본인은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조기 교육을 좀 받아서 학습 능력이 다른 아이보다 훨씬 좀 앞서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이제 이때부터 좀 한번 학습을 한번 좀 푸시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떨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조기 교육을 하고 싶어 하시죠. 빨리 시작해야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앞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조급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놀이 시간을 줄이고 교육이 들어갔을 때 잃어버리는 게 더 크다라는 거죠. 네. 그 아버님이 직접 겪으셔서 얻어낸 과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아버지 시대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는 시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은요,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당시에 조기 교육을 했지만 다른 무엇인가가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것을 찾기가 여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조금 더 보시면서 아이와 놀이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와 아이가 함께 노는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그 행복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처럼 행복한 가정을 위해 아빠들이 해야 할 것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와 집중해서 놀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와 이렇게 놀아줄 때 아이의 마음에는 정말 행복감과 또 정서적인 충만함과 또 이런 마음들이 쌓여서 사회적으로 리더십을 또 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건강하고 멋있는 아이로 자란다는 거, 네, 잘 알게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